안녕하세요, 미더오빠입니다. 이 현장은 판교에 위치하고 있는 보틀마을 2단지 이지더원 아파트입니다. 네, 30평형대 아파트고요. 오늘은 제가 목공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해가지고요. 일단 여기는 9mm 문선 도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세팅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천장 다 털어냈고, 그리고 벽체도 일부 털어냈고요. 그래서 목공이 어떻게 이제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필름면과 도배면이 끝나는 곳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가지고요. 영상을 켰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는 현관이고요. 이쪽 코너에 행잉형 띄워가지고 센서 들어가가지고 센서에서 감지해서 불이 켜지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원래 타일면이었어요. 근데 타일 기둥이었는데 다 털어내고 일단은 최대한 좀 슬림하게 잡아봤고요. 여기는 이제 필름으로 감쌀 겁니다. 이 면은 필름으로 감싸고 이쪽은 도배. 그리고 참고 여기는 MDF 붙여가지고요. 여기 혓바닥 1.1cm 빼가지고 이제 필름으로 마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필름과 도배가 만나는 곳은 1cm를 항상 이렇게 빼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도배가 이렇게 탁 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시면 알판 작업하는 거. 여기 좋은 샘플이 있네요. 이렇게 도배가 일반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은 이게 아주 좋은 디테일하고는 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알판 작업을 할 때는 필름으로 이제 깔끔하게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도배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썩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알판 작업 들어갈 때 보시면은 이 텍스처가 있는 제품들 많이 써요. 왜냐면은 하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색깔도 좀 있는 거. 근데 요즘에는 화이트로 하는 게 기본 세팅이기 때문에 알판 작업에 도배를 하는 거는 추천할 수가 없죠, 이제는. 그래서 도배는 항상 가다가 튀어나온 부분과 만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존 거 사용하기로 하셨고요. 필름 작업을 하실 건데 이 면에서 목공 바로 붙여가지고요. 이 부분 주문 들어갈 거거든요. 에르곤 도어라고 스윙 형식의 이제 크게 열리는 도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치를 하실 거고, 그래서 저기서부터 바로 면 맞춰가지고 이 포까지 올리고 한 번에 감쌀 겁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는 융스위치 설치될 거고요. 융스위치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번엔 복스 없이 여기를 보강을 해가지고 복스 없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스를 넣으려면은 오전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더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유니트를 바로 집어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도배 마감입니다. 그래서 9mm 문선 나오고 여기서 일전 정도를 뺐고요. 여기 이제 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어쨌든 융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피스가 박히게끔 힘을 받을 수 있는 고밀도 MDF로 넣은 거고요. 이것도 고밀도 MDF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이제 좀 디테일인데, 자 여기를 한번 만져볼게요. 제가 자 여기 만져보면은 미세하게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요 사선이 보이십니까? 살짝 요 사선. 요 사선이 뭐냐면은 톱날 이렇게 옆으로 누운 거예요. 살짝 결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레이저 절단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현재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여기다가 필름 그냥 싸잖아요. 그럼 얘가 물결 치는 게 보여요. 예. 어쨌든 뭐 톱도 레이저가 아니고 그걸 키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여기다가 퍼티를 먹여주고 필름으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청장 보면은 여기는 완전히 무 몰딩입니다. 네, 인마이너스 몰딩도 아니고요. 그냥 완전 무 몰딩.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MDF를 넣고 여기에는 석고를 적용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TV가 들어갈 자리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네, 전원선 역할을 할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인터폰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온도 조절기, 스위치, 여기 있던 세트가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요 위에 있었던 스피커, 네, 스피커선 요거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쪽 주방 쪽 천장으로 제가 빼놨고요. 인터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거가 있고 코콤 거가 있거든요. 삼성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 선을 두 가닥만 빼서 옮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비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요. 그런 게 있고, 근데 코콤 같은 경우는 이 선이 5개를 넣어줘야 돼요. 네, 인입을. 그리고 테스트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고 연결하는 게 금액을 꽤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코콤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더 나올 거다라는 거를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작업을 해서 네, 이렇게 투피를 이제 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리석. 예.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털면은 오히려 일이 커집니다. 예. 그러면 대리석이 떡밥 된 거랑 같이 저기 있는 것까지 다 털려 나와요. 예. 그러면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현장에서 물론 이제 일부 이제 털었을 때 문선 같은 거 털었을 때 덜렁덜렁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털 수도 있지만 잘 붙어 있다면 그냥 놓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좀 뭐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잣대로 상을 다 일일이 대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붙이는 건 아니에요. 잣대로 일일이 상을 다 대고 지금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필름이 붙을 거예요. 왜냐면은 컨트롤 패널이 오기 때문에 손이 많이 닿는 곳이잖아요. 그곳에는 네, 여기 기존에 보시면 여기는 도배에다 바로 붙였잖아요. 그럼 손때가 많이 묻으니까 이쪽으로 이왕 넘긴 거라면은 이쪽 면 정도는 네, 그렇게 필름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혓바닥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쪽은 도배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도배가 들어가고 이 면은 필름으로 들어갈 건데, 그 이유는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11자형으로 저희가 주방을 구성할 건데요. 이렇게 하부장, 상부장 들어가고요. 여기 이렇게 아일랜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여기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기역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붙거든요. 그래서 옆에는 단순 도배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름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는 1200이 넘기 때문에 알판 작업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태워가지고 바로 넘기고 접어주고요. 여기는 이제 비스포크 냉장고 들어올 거고요. 참고로 비스포크 냉장고가 이제 설치가 되려면은 가구 깊이까지 750 맞춰주시면 되세요. 750을 띄워서 당연히 이제 벽이 더 생길 거고요. 여기 필름, 여기 필름, 네. 그래서 여기 마감은
혓바닥을 빼는 개념이 아니라 한 두께가 나오면은 5mm, 네, 5mm 간격 두고 이제 알판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베란다 쪽인데요. 베란다 이쪽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곰팡이가 있죠. 요전 영상을 제가 올렸나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우수관이 있고 이게 배수구까지 다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균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곳은 저렇게 새카맣게 코너에 곰팡이가 이제 많이 쓸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심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단열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공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세탁기 들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폴라비어 그 채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단열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열 팀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다 약품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거 긁어내고 벽 긁어내고 약품 처리하고, 단열을 할 때 완전히 밀착해가지고 단열해버리잖아요. 두께도 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곰팡이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어쨌든 이 코너 쪽에 세탁기가 들어가고 손을 쓸 수 없는 이제 공간이 생겨버리고, 이런 식의 습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라면은 그 단열로 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다 구멍이 좀씩 있죠. 여기서 습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열이 아무리 잘해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열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완벽한 단열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 대신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한 번은 이거 귀찮다고 이거 빼놓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곰팡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새카만 게. 그래서 저걸 이제 한 다음에 이걸 덮어놓고 이제 쓰시니까 그땐 좀 덜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아마 그거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왜 그 가구 이렇게 내놨을 때 비 한 번 맞으면, 비 맞은 가구는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 누수 났을 때도 일반 수돗물 누수된 거랑 빗물 누수된 거랑은 곰팡이의 강도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우수관, 하수, 여기에서 아마 그 유기물질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팡이 증식을 더 이렇게 돕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는 곰팡이 제거제를 싹 뿌려가지고요. 여기는 그 세라믹 코트 다시 입혀가지고 지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 정도 수준이면은, 여기가 꽤 오래된 아파트지만 곰팡이가 많이 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이렇게 맨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확장 신고를 해가지고 이쪽이 확장된 상태거든요. 아쉽게도 내력벽이기 때문에 털진 못했지만 아래쪽은 난방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단열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쪽 요 면에 맞게 그대로 빼가지고 이쪽으로 꺾어둘 거고요. 여기는 알판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는 여기가 끝나는 면에서 5mm 띄워서 알판 작업 들어가고, 여기도 튀어나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약간 좀 디테일을 살려본 거죠. 이렇게 꺾이는 면이 보기가 싫으니까요. 이 면이 죽은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여기에 가구가 들어올 건 아니라서 가구 이쪽을 뺄 거고, 이쪽에 아일랜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제 면을 좀 깔끔하게 가보자, 이렇게 지금 했고요. 라인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요 벽만 좀 털렸어도요, 이 벽만 좀 털렸어도 얘가 그래도 좀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럼 여기에 걸리지 않느냐? 사실 여기가 가벽이라서 또 여기는 저 뒤쪽 방이랑 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벽을 더 밀고 얘를 아예 없애버렸으면 이 라인 조명이 여기까지 갔을 텐데 그거는 이제 많이 아쉽죠. 고객님도 많이 아쉬워하시고요, 그거를. 그렇게 뭐 여기도 거의 뭐 8m 이상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를 상을 제대로 대서 하지 않으면 이 직선이 제대로 이제 디테일이 이쁘게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인테리어 쇼 스타일로 들어갔을 때는 천장 터는 게 기본이 기본으로 저는 지금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서 네. 그리고 이제 목공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일 좀 말씀드리면은 자, 다 걷어냈어요. 네, 다 걷어냈고 이 밥은 띄지 않았고요. 여기서 미장을 여기다 추가를 해가지고 잡아놓을 겁니다. 이게 지금 수직이 맞는 거라 네, 그래서 잡아놓은 거에서 여기에다가 미장을 치워놓고 바로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네, 목공이 방수 석고로 한번 다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깔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인 보이시죠? 네, 참 얕게도 묻어놨습니다. 이게 타일을 걷어내다가 깔 뻔한 거예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잘못 까면은 물이 파바박 터져 버려요. 바로 저기죠. 물이 터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다시 막아놓고 예, 미장을 여기 다시 해놓으신 건데 현장에서는 언제나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난방 배관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이미 낮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배관을 그냥 넘겨버리고 건설사에서 이렇게 얕게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교체하려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건설 그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진짜 참 말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실제로 뒤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인테리어 쪽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FM대로 가려고 했으면은 그죠? 여기서 다운을 시켜가지고 깔았었어야 되겠죠. 설계도면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 깊이가 이 위에다가 타일을 붙였다는 거 그죠? 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얕게 설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시공하자인지 설계하자인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근데 그거를 감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은 끝이 아니라 나중에 10년, 15년, 20년에는 누군가 이걸 다시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건 이쪽은 특별한 건 없고요. 빠져나가서 락소이드 몰딩입니다. 락소이드 몰딩 요거 30mm 사용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루가 이렇게 빡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얕게 세팅을 해봤어요. 여기는 도배 마감 할 거고요. 여기도 이제 바닥을 다 까냈습니다. 네, 바닥 다 까내고 얘는 살려놨어요. 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일 효율이 완전 틀려져요. 예, 그래서 셀프라든지 반셀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진짜 참고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싸놓거든요. 예, 여기 찌린내가 저거 안에 놓으면은 저런 것도 그리고 이제 석고 세워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석고를
많이 눕혀놓으면 안 돼요. 그럼 석고가 휘어버려요. 그러니까 석고를 놓을 때도 좀 이렇게 바싹, 네, 바싹 놔야 석고가 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닫아놨기 때문에 큰 상관없는데 공기 중에 이게 습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세워놓을 때도 잘 세워놔야 되고요. 그런 부분,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리뷰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리뷰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전달해 드릴 만한 네, 내용들이 있으면은 또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장미마을 마감이고요. 네, 이쪽으로 이제 현장이 이제 넘어와서 이제 이쪽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는 그 수원에 60평짜리 아파트가 이제 시작인데, 거기는 도장 거의 그쵸, FM 그러니까 9mm 문선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원래 인쇼에 도장 이렇게 들어가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리뷰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